한일 회담 반대 투쟁의 절정을 빛나게 장식한 6.3 봉기는 4월 인민봉기 후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이 대규모적이고 적극적인 폭동적 진출, 북한을 사랑하고 또 이롭게 하는 그러한 시위가 바로 6.3 사태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보고사항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법안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민주화, 유공자, 또 이제 이 6.3 세대가 포함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다양한 계층들이 유공자로서 국민의 세금을 받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법률이 또 이렇게 개정이 되기도 하고요. 8년 6월에 보고서가 쓰여졌고 다 본회의를 이제 통과해 민주 유공자로서의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법안이 바로 2000년 12일 김대중 정권이죠. 자, 이날 4.3 특별법도 같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이어져 오면서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2007년도 1월에 일부 개정안입니다. 이건 뒤에서 볼 거고요. 자, 이 법에서 정의하는 민주화 운동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정말 긴데요. 자, 민주화 운동의 정의가 이렇게 법률적인 용어가 되어 있고요. 이것이 사전에도 고스란히 올려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정이 된 것인데 2007년도 버전이고요. 그 전까지 시행되던 2006년 버전입니다. 원래는 1969년 8월 7일 이후였었는데요. 이게 1964년 3월 24일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격화되는 그날이 기점이 됨으로써 5년 이상이 이렇게 앞당겨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되면서 6.3 세대도 이 민주화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19년의 8월 7일은요, 이 삼선 개헌이 발의가 된 날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법이 만들어질 때 2000년 1월에는 이 날을 기점으로 삼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을 기간을 늘려놨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6.3 세대도 우리도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는 주장이 가능케 된 거죠. 그러면서 2022년입니다. 6월 3일 또 이렇게 소녀상 앞에서 또 반의를 부르짖고 있는데요. 6.3 항쟁 정신을 계승해서 친일 파쇼, 윤석열 무리 청산, 민중민주의 세상을 앞당기자. 그리고 매국적인 한일 합의를 폐기하라.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이렇게 반일 행동이라는 단체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3 항쟁 정신이 계승된다면 온전한 대한민국 체제가 유지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버젓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6.3 항쟁 정신을 우리가 계승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는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모든 항쟁이랄지 이런 사태들, 이것을 앞에서 보셨다시피 그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다 민주화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천에 있는 이 민주화운동 기념공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현충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이런 호국 영령들의 무덤보다도 훨씬 멋있게 가꾸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세상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희생됐다라고 표현하면서 민주영령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북한이 보는 그럼 6.3 사태는 무엇인가? 자, 이 우표는요, 4.19를 기념한 우표입니다. 보시면은 3주년, 그리고 5주년, 15주년, 그리고 40주년. 도대체 에 대해서 이렇게 우표를 만들고 있을까?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4.19 이 민중 봉기를 통해서 이승만 저 남쪽 괴뢰 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민중을 선동하면 대통령도 쫓아낼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저 남쪽에 정치적인 혼란을 틈타서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부추긴다라는 거죠. 자, 미제 나가라 라는 표현도 볼 수 있고, 박정권 타도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런 것들, 이 구호는 이승만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6.25를 맞이해가지고 지키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이 반공으로 투철하게 무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하야 이후에는 이 지하에서 활동하던 이 좌익 조직들이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이런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자신들의 평화통일 구호를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고요. 주목하는 우표는 5주년 기념 우표인데요. 따라서 5년이 되겠죠. 한일 간의 이 조인은 65년 6월 22일 날 되었었는데요.
거기에 앞선 4월 19일 4.19를 기념한 우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군 당장 나가라, 한일회담 결사 반대라는 고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6.3 동지회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과 똑같은 입장에서 한일 이 새로운 관계를 파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서울 시내에 몰려 나와서 반정부 시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6.3 항쟁 정신이라는 것은 당장 폐기 처분해야 될 정신이라는 것을 결론 지을 수가 있겠죠. 북한에서 말하는 한일회담 반대 투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자료는 북의 지령 따라 움직이는 남쪽 사람들, 북한에서 1982년에 발행된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이라는 책을 번역한 책입니다. 여기서는 64년 6월 3일에 이르러 투쟁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자, 서울의 17개 대학, 지방의 2개 대학, 32,800여 명의 학생들이 박정희 정권 타도의 구호를 행동광령으로 내걸고 시위에 돌입했다. 뒤이어 1만여 명의 시민들까지 합세했다. 대규모 반정부 폭동으로 넘어갔다. 폭동 시위였다는 거고요. 사태는 4.19 인민봉기의 그날을 그대로 방불케 했다. 다시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게끔 했던 그 4.19 인민봉기, 김영삼 정권에 의해서 4.19 혁명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 정신을 실현하다시피 했던 것이 바로 이 6.3 사태였다는 거고요. 자, 한일회담 반대투쟁의 절정을 빛나게 장식한 6.3 봉기는 4월 인민봉기 후 남조선에서 최초의 여기 의미를 둔다는 거죠.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이 대규모적이고 적극적인 폭동적 진출로서 그들의 비상과 영용한 투쟁 정신을 온누리에 힘차게 과시한 영광스럽고 용감한 투쟁이었다라고 하면서 북한을 사랑하고 또 이롭게 하는 그러한 시위가 바로 6.3 사태였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교시도 살펴보게 되면 남조선에서는 또다시 학생 청년들의 대규모 반제 반파쇼 투쟁이 일어났다. 이 투쟁은 처음에는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을 반대해 한일 회담을 집부수기 위한 투쟁으로 시작하여 점차 반정부적 성격을 띠고 박정희 정권을 때려 부수는 투쟁으로 나아갔다. 여기 군국주의 재침이라는 것도 허상이죠. 일본은 1952년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서 새로운 민주체제 국가로서 새로운 질서에 편입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과거에 일본 제국,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제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인데 굳이 군국주의라고 해서 마치 무언가를 수탈하고 침탈하는 이런 나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 70여일 동안에 걸친 학생 청년들의 이 애국적, 여기서 애국은 북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진보적, 요즘에도 뭐 진보 민주주의랄지 진보라는 이름을 가진 정당들이 있죠. 박정희 도당과 미제에게 또 하나의 큰 타격을 주었다. 자, 그러니까 한미일 이 삼각 동맹은 당시 냉전 체제 하에서 소련과 중공 그리고 북한을 막아내기 위한 대한민국의 발전적인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이 동맹을 이루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6.3 사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김일성이 찬양에 맞지 않는 6.3 사태와 6.3 항쟁 정신은 당장 폐기 처분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북한이 칭송에 맞지 않는 6.3 사태 그리고 6.3 사태의 주동인 6.3 동지회 그들을 막아서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으로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6.3 계엄령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6.3 동지회와 같은 한일협정 반대 세력은 한일회담 반대 시위, 한일협정 조인 반대 시위, 한일협정 비준 반대 시위, 그리고 한일협정 비준 무효화 시위까지 하는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으로 끌고 가고 발전을 반대했던 난동 세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3 동지회와 같은 학생, 그리고 야당, 제야 세력, 그리고 그 뒤에는 종북 세력과 북괴가 자리에서 한일 간의 새로운 관계를 방해하려고 했었고요. 자칭 이 민주화 운동 세력, 지금은 법률적으로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 6.3 사태가 인정을 받아버렸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본인들도 이 한일 회담 그리고 이 한일 기본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 여전히 자신들이 옳았다라고 반성하지 않고 동지회를 만들고 그 정신을 계승하자라고 하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일 협약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6월 3일 선포된 이 계엄 선포의 당위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이 옛 지배국, 바로 정주국이었던 일본과 새롭게 이 대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한 1948년 12월 12일
유엔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로 인정한 대한민국을 이 일본이 재확인해준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10년 이 한일 병합에 관한 조약을 포함한 그 과거에 있었던 한일 간의 관계의 이 조약을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서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이 두 나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이 알토란 같은 자금을 이 청구권 그리고 경제협력 자금으로 들여와서 대한민국이 발전될 수 있었고, 그 혜택을 지금 누대에 걸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고 있습니다. 당시 소련을 주축으로 한 중공과 이 북한의 이 공산 체제에 맞서서 한미일 자유민주 체제 국가가 굳건한 동맹을 구축하게 되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선포된 이 계엄령은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